안녕하세요. 음, 저번 시간에는 이제 어, 공무변처 해탈에서 욕정의 제도 그리고 이제 욕정을 제도하기 위해서 뇌하수체를 제도하고 3차 신경을 제도해야 된다. 그래서 3차 신경에 대해서 이제 3차 신경 중내핵하고 3차 신경 운동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3차 신경 이제 주감각핵 영역하고 3차 신경 척수핵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차 신경 주 감각핵은 이제 교내에 있는데 교내에서 이제 운동핵하고 서로 연접해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 감각핵의 기능은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하는 이런 이제 기능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놓고 보면은 이제 중내핵과 주감각핵이 이제 똑같이 검지 손가락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신경 중내핵은 검지 손가락의 첫째 마디. 예. 요 첫째 마디죠. 이렇게 굴복했을 때, 요 마디죠. 요 마디. 예. 그리고 주감각핵은 둘째 마디. 여기. 예. 그래서 검지손가락을 놓고 첫째 마디, 둘째 마디가 중내핵하고 주감각핵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검지손가락을 굴곡했을 때 둘째 마디 굴곡이 잘 안 된다. 둘째 마디가 손가락에 이렇게 닿지 않는다. 이렇게 떠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감각핵 경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주감각핵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분비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맛을 주관하는 감각 체계에서 이상이 생긴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또 이제 뇌하 수체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교내 막관법을 활용해요. 그래서 뇌줄기에서 교내막을 이제 사마타관으로 해서 제도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3차 신경 주 감각핵의 제도가 이루어진다. 검지 둘째 마디를 이제 엄지로 지그시 누르면서 굴곡을 시킨다. 그런 다음 나선 호흡으로 교내까지 들어간다. 검지 둘째 마디로 검지로 이제 엄지로 검지 둘째 마디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꽉 눌러서 대주는 거예요. 요 자세로 이제 교내로 들어가는데 나사호흡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시상을 지나서 중내를 지나서 교내까지 교내의 밑단이 요 코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요대로 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뇌줄기 안쪽에서 이렇게 이제 코끝을 중심으로 위치를 잡아주면 그게 이제 교내단이고, 손을 이렇게 구부려주면 교내가 자극이 돼요. 3차신경 주감각핵 영역이 수축되면서 교내가 이렇게 자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인을 짚어주면 이것만으로도 이제 교내가 자극이 되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교내 막관을 진행을 하는 거죠. 나선 호흡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교내까지, 그 교내까지 호흡을 들이신 영역에서 이제 무념처를 인식을 하는 거죠. 숨을 내쉬면서 두피의 표면 감각과 얼굴의 표면 감각을 전체적으로 주시한다. 그러면서 부담이 느껴지는 부위를 인식한다. 처음에는 부담이 안 느껴질 수도 있다. 반복하다 보면 부담이 나타난다. 부담이 느껴지는 부위를 조심하면서 혀끝을 입천장에 붙인다. 그런 다음 혀끝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입천장의 감각과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위의 감각을 일치시킨다. 혀끝에 주어지는 힘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부담의 상태를 느껴본다.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머리와 얼굴의 체감각계는 뇌하수체와 연결이 되어 있고, 입천장은 뇌하수체 전엽과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을 매개하는 것이 주감각핵이다. 입천장의 감각체계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서 두부체감각계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지름 약 2cm 정도 되는 입천장의 범위에 두부체감각계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혀끝으로 입천장 앞쪽을 자극하면서 두피 감각과 얼굴 감각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부위가 어느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 두부 체감각의 부담이 사라지면 양쪽 어금니를 지그시 물어준다. 이때 혀끝은 입천장에 붙인 상태이다. 어금니를 물어주면서 어금니의 교합을 느껴본다. 위아래 어금니가 서로 잘 맞닿아 있는지 살펴본다. 떠있는 느낌이나 틀어진 느낌이면 무는 압력을 조절해서 교합을 맞춰준다. 교합을 맞춘 다음에는 양쪽 관자놀이의 압력을 느껴보고 높이를 가늠해 본다. 좌우 높이가 똑같이 느껴지면 관자놀이에서 주감각해까지 수평선을 그어준다. 숨을 들이쉬면서 수평선을 따라 주감각해까지 들어가고 다시 숨을 내쉬면서 관자놀이로 나온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손오공의 머리띠가 느껴진다. 양쪽 관자놀이에서 뒤통수로 연결되어 있는 수평선이 느껴지고 미심에서 관자놀이로 이어지는 머리띠가 느껴진다. 숨을 들이쉬면서 손오공의 머리띠가 교내까지 조여지도록 유도한다. 그런 다음 숨을 멈추고 주감각핵의
상태를 느껴본다. 교내부에서 혈관의 박동이 느껴지면 숨을 내쉬면서 머리띠가 확장되도록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온몸의 근육이 퍼득거리는 것이 느껴진다. 그런 상태가 되면 살갗호흡법으로 몸 전체를 세수한다. 뇌신경을 씻어주고 경수를 씻어주고 흉수, 요수, 천수를 씻어준다. 들숨에는 머리띠를 조여주고 날숨에는 세수를 한다. 근육의 잔들림이 사라지고 주감각핵이 텅 비워지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요 주감각핵의 제도는 아주 그 과정이 어찌 보면 아주 리얼리티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우리 손오공 머리띠 생각나죠? 삼장 박사가 손오공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듣게 하려고 이렇게 머리띠 이렇게 착 해주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나쁜 맘 먹고 못된 짓 하면 머리띠가 조여들어서 아프게 되고 다시 착한 맘 먹으면 풀어지고 서유기가 이 삼장법사가 인도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그 여행을 이제 소재로 해서 쓴 그런 소설인데 그 서유기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이 수행 체계하고 연관된 내용들이 몇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게 그 법을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아. 어? 특히 그 머리띠 부분은 지금 이 교내막관법하고 이 주감각핵의 제도,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감정적으로 아주 격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머리띠를 씌워준다라는 발상이 이 수행의 공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3차 신경 순화를 하면서는 그 서유기의 그런 내용들이 아주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이제 보통 그 3차 신경 주감각핵의 영역이 양쪽 관자놀이에서 이렇게 그대로 수평으로 머릿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뇌줄기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부위가 이제 교내 3차 신경 주감각핵하고 운동핵이 내재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위치가 이제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그 부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제 특히 혈관 박동 같은 변화인데 뇌 속은 이 감각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상부 같은 경우가 한 3% 정도 감각 체계가 살아 있고 나머지 부위는 감각 체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뇌수술을 할 때도 그냥 그 뇌를 이렇게 떼내도 그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위를 감각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대신 그 뇌에는 대규모 혈관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혈관의 박동, 아주 큰 혈관, 중간 혈관, 작은 혈관을 놓고 그 혈관을 통해서 인식되는 심장의 박동으로 이제 그 부위가 진동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두피에서부터 얼굴의 표면 감각, 이것을 이제 같이 일치시키고, 뇌 속에 그 특히 뇌하수체가 있는 시상하부의 감각 체계하고 얼굴의 두피 감각, 그리고 이 입천장의 감각 체계, 이 세 개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혀 끝으로 입천장 중심부에서 앞쪽으로 약간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보면 그 자리에 입천장 세포들이 뇌하수체와 같이 감각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뇌하수체와 연결이 된 얼굴하고 머리 피부 전체의 체감각, 이것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혀끝으로 입천장 중앙부에서 앞쪽으로 약 한 2cm 정도 지름 되는 그 위치인데, 그 위치를 갖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입천장의 감각과 시상 하부의 느낌하고 얼굴 피부나 두피 쪽의 피부 감각에서 이제 부담감이 생겨요. 뭐가 뻑뻑하고 가렵고 억제된 그런 느낌, 또는 이제 따끔따끔한 느낌, 이제 이런 느낌이 생기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묵직하게 혀의 움직임을 따라서 얼굴하고 그 두피 쪽에 그런 묵직한 그런 누르는 듯한 느낌, 이제 이런 느낌이 생기고, 코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려움 같은 가려움증. 한번 해봐요. 혀끝을 입천장에 이렇게 붙이고, 입천장 중심부에서 윗니빨 하고 중간 부위, 혀끝으로 거기를 이렇게 자근자근 누른다고 생각하고, 혀끝에 힘을 주면서 얼굴 감각하고 두피 감각을 한번 느껴봐요. 저 두피 밑으로 혀의 움직임과 같은 그런 똑같은 압력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얼굴 피부 쪽으로는 쩌르르 하고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있고, 코끝 쪽으로도 이제 가려움증 같은 그런 감각이 생겨나고, 그 눈 밑에 그 상악골 쪽으로 이제 그쪽에 이렇게 묵직한 부담감이 이제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성선신경총하고 연관된 자리예요. 나선호흡으로 교내까지 들이쉬고 호흡을 내쉴 때 앞쪽으로 뒤통수 쪽에서 앞쪽으로 뇌신경을 타고 호흡이 얼굴 쪽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쪽 얼굴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두정부로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서 교내까지 들어와서 뒤통수에서 날숨에 이렇게 오고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오는 거죠. 얼굴을 이렇게 호수음이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감싼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숨이 내쉬면서 전체로 얼굴을 이렇게 양쪽에서 감싼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해볼까요? 나선호흡으로 백회에서 교내까지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는 얼굴 쪽으로 숨이 이렇게 뇌신경을 타고 오는 거예요.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인 상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세수라 그래, 세수. 교내 그 주감각회까지 내려오면서 후각신경하고 하면은 한 6개 정도의 이제 뇌신경 핵이 작동을 해요. 전체 12개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의 뇌신경이 반응을 하는데 100회에서 주감각회까지 숨을 들이쉬어서 내쉴 때 얼굴 쪽으로 이렇게 숨을 내쉬면 6개 정도의 뇌신경이 이제 날숨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세수가 이루어진다. 그 동작만으로도 호흡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신경의 말단에서 재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세수법이 대단히 이렇게 정교한 그런 그 신경순화의 이제 방법인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과정에서 주 감각
광각핵에서 시작된 이제 3차 신경의 라인이 가동이 되는데 그게 요 관자놀이로 오는 거예요. 요 3차 신경 양쪽 요 관자놀이로 오고 관자놀이에서 이렇게 귀 뒤로 해가지고 뒤통수로 가고 요게 뒤통수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엄지손가락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3차 신경 운동핵의 영역이에요. 3차 신경 주 감각핵이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눈썹 윗눈썹 위로 해서 이렇게까지 오죠. 이렇게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분지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요거는 3차 신경 중내핵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귀뚜라미 그 더듬이처럼 요게 이제 3차 신경 안분지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이제 요렇게 가죠. 관자놀이에서 이렇게 주감각핵의 영역이 이렇게 이어지고 중내핵의 영역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관자놀이에서 귀 옆으로 이렇게 요게 또 주감각핵 영역이고 뒤통수로 가면은 3차 신경 운동핵 영역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엄지와 검지의 요 두 손가락 라인이 3차 신경의 이제 세 개의 신경 라인을 이제 그 자극하고 관장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고, 이 주감각핵하고 중내핵이 활성화되고, 이 호흡을 통해서 세수가 이루어지면서 이 두 개의 신경핵이 활성화가 되면, 이 3차 신경 안분지 경로하고 뒤통수로 이어지는 이 손오공 머리띠 모양의 그 신경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그 호흡을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고 그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관자놀이에서부터 이런 그 신경의 그 느낌이 머릿속으로 조여들듯이 이렇게 유동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관찰을 해. 숨을 들이쉴 때 깔때기 모양으로 백회에서부터 이렇게 숨이 깔때기 모양으로 교내까지 들어가고 날숨에는 다시 그 교내 주감각핵 영역에서 깔때기 모양으로 머리띠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들숨에는 머리띠가 조여들면서 깔때기 모양으로 빨려 들어가고 날숨에는 다시 머리띠가 확장하면서 이렇게 부풀어 나는 이제 그런 감각이 생겨나죠. 요렇게 감각이 생겨나면 이제 주감각핵의 기능과 중내핵의 기능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그 정착이 되면 이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베트남 사람들 쓰는 그 이렇게 된 대나무 모자 있죠? 그 모양으로 에너지 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져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에너지 막이 쳐지면 식의 그 무념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요. 평소에도. 신경이 억제된 그 느낌이 그
머리에 이렇게 펼쳐진 에너지 갓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그냥 항상 억제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도 지극한 그런 마음이 되고, 생각이 이렇게 날뛰지 않아. 경망되게 이렇게 막 빨리 이렇게 망상이 막 사라지고 이게 없어져. 그냥 느릿하게 일어났다 느릿하게 사라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뇌하수체에 이제 공급되는 그 에너지, 3차 신경이 뇌하수체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이 에너지가 충분하게 이제 공급이 되고, 그리고 두피 쪽하고 얼굴 쪽에 그 자극감들 막 이렇게 아까 우리가 해보라고 했을 때 느껴졌던 그런 부담감들이 텅 비워진 것처럼 다 해소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얼굴 체감각계 불균형이나 얼굴 체감각계 이상 증상들이 해소가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완전해지려면 이제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어금니 교합을 맞춰주는 행동이에요. 어금니를 이렇게 지그시 물었을 때 양쪽 어금니가 균등하게 압력을 받고 이렇게 잘 물려져 있느냐. 어금니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물고 양쪽의 어금니가 받는 압력이 똑같은가? 만약에 어느 한쪽이 압력이 약하면 약한 쪽을 더 물어줘요. 힘을 주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균형이 맞아져. 어떤 이빨의 교합이 안 맞아서 이상이 생기느냐. 당뇨병, 그 당뇨의 시작이 어금니에서부터 시작돼요. 어금니 교합이 안 맞으면 그게 당뇨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췌장선 호르몬 분비가 이제 이상이 생기고 그게 다 뇌하수체하고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 다. 당뇨하고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특히 췌장선과 연관된 이제 호르몬 분비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어금니 중에서 어느 어금니의 교합이 안 맞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난다라는 요런 이제 패턴이 있어요. 그래갖고 당뇨가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원인을 이빨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빨, 뇌하수체, 그리고 췌장, 이 상관관계에 의해서 당뇨가 생기는데 막상 의사는 거기를 들여다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치기 어려운 병이 된 거예요, 당뇨가. 그러니까 어금니의 그 교합이 얼굴 체감각계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얼굴 체감각계 상태에 따라서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가 정해져요.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거기서 수많은 질병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욕정을 제도하기 위한 뇌하수체 제도와 3차 신경 제도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얼굴의 부담감이나 두피 쪽의 부담감을 보면 그 부담감의 위치를 놓고서 내가 지금 어떤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고 그거를 교정해 가면서 그런 질병을 같이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이라는 것이 얼굴 체감각계 이상에서 오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그러니까 난치병들을 보면은 거의 80% 이상이 얼굴 체감각계 불균형에서 비롯돼요. 예. 그리고 그것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그 질병의 원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얼굴 체감각계 불균형을 인식하는 그 세 가지 패턴이 바로 이빨 교합, 그리고 이 혀끝으로 입천장을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이 얼굴부의 이제 부담이나 두피 부의 이제 부담. 음. 그리고 이제 요 손가락의 굴곡각도로 나타나는 이제 3차 신경 중내핵이나 주감각핵의 이제 수축 상태 이것들이 이제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기 몸의 상태를 관찰하고 몸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그냥 관찰하는 거하고 이와 같은 이제 기법을 알고 그 방법에 입각해서 관찰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냥은 모르죠. 안 나타난다고.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입천장의 그 부위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가면서 이 두피 쪽의 그 상태나 얼굴 쪽의 감각 상태가 어떤지를 느껴보는 그걸 모르면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그게 간단한 거 알면 간단하잖아, 그죠? 그럼 혀끝으로 이렇게 눌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묶근하게 이렇게 에, 그런 증상이 있다. 이거는 남자 같으면 전립선이에요. 여성 같으면 자궁이고 안 좋은 거예요. 그 영역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응? 아니면 이제 이렇게 턱 같은 경우 있지. 이런 그 턱 전체에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방정하게 이렇게 양쪽 턱이 똑같이 느껴지지 않고
어느 한쪽이 이렇게 처진 것처럼 허물어지듯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느낌에 따라서 그 라인, 폐에서부터 이 비장, 이제 왼쪽인 경우에는 비장, 위장, 하행결장, 요쪽으로 다 이상이 와요. 오른쪽이면은 이제 오른쪽 폐에 간, 상행결장 이쪽으로 이상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스스로의 건강을 갖다가 판단하고 지켜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행을 놓고서는 이 어떤 감정적 불균형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 증상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마음을 편안히 하고 중심의 편안함을 세워서 무심처를 돈독히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알고 보면 간단한 그런 일인데 모를 때는 아주 어려운 일이 된다. 그래서 어금니 교합은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약간 기울어지고 떠 있는 느낌이 들 때는 그쪽에 어금니에 힘을 주고 그 상태를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혀끝으로 입천장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그냥 노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서 얼굴 쪽이나 두피 쪽에 어떤 감각이 생기는지 보면 그걸 놓고서 아, 내가 어디가 안 좋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뭐 그렇게 하다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모르면 그걸 해보니까 내가 얼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굴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안 돼. 안다. 그러면 요게 3차 신경 중내핵 경직하고 주감각핵 경직인데 요 손가락 모양이 이러면은 내 몸 상태가 어떤 걸까요? 어? 뭐 3차 신경 안분지 수축, 그 횡격막 신경 수축, 목신경 3, 4, 5번 수축, 어? 천골신경 부교감 과도항진, 미주신경 항진, 요 모양 하나로 머리, 흉부, 천골 부위 상태를 갖다가 판단하는데 한 40군데 정도의 몸의 상태를 검지손가락의 모양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걸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이에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들이. 주감각핵의 제도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에 해당하는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감정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 손오공 머리띠가 인식될 때까지는 그 나선 호흡으로 들이쉬고 세수하는 거, 내쉴 때 얼굴 전체로 이렇게 내쉬는 거,
그거를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교내까지 들이쉬었다가 내쉴 때 요 코 주변 코까지 전체로 이렇게 숨이 얼굴을 감싸고 이렇게 내쉬는 그 느낌을 반복해서 수련하면서 관찰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3차신경 중내액하고 운동액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또 운동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중내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운동액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쳐요.